게으르고 무능한 아내 밑에서 자란 내 손자는 결국 낯선 사람입니다.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는데 형수님이 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밀어내며 욕을 하셨습니다. 큰아들, 장모님과의 차이로 인해 저와 딸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시는 시어머니께 실망했습니다. 분노의 감정. 무엇보다도 슬픔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 딸아이는 손가락으로 오늘 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며 시어머니와 함께 보낼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강하고 무서운 행동에 겁이 났나 봅니다. 내 딸은 고개를 돌려내 뒤에 숨어 내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오고 있다. 나를 붙잡은 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울음을 참기 위해 애썼다. 이 부어오른 입술마저도 창백했다. 그 소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자 내 마음은 거의 무너질 뻔했다. 조용한 방의 화려한 장식은 우리의 비참함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가장 밝은 부분 마치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살짝 몸을 흔들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남편이 두 손을 꼭 맞잡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남몰래 기대하며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그 작은 기대도 완전히 배반당하면서 더 큰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침묵하던 남편은 딱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나는 어머니의 심정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어떤 결심이 생겼습니다. 제 이름은 미우라 키오리입니다. 36세 주부입니다. 그녀는 2살 많은 남편 켄타로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 마이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는 좋으며 서로를 깊이 배려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은 남편과의 강한 유대감을 의심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깊은 유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픔에 갇혀 홀로 하루를 보냈다. 나는 그것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버리셨다. 남편은 나를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변함없는 지지로 제 정신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제 시간에 회복하여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진심으로 후회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이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 북마크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해합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과 깊은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이타로라는 형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소위 장남이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남편을 비밀리에 키워온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형과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형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그와 별로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남편은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이후로 나에게 자신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이 깊은 남편. 역시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부모님이 내 편인데도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남편의 눈에는 쓰라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움과 후회가 가득하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감정을 잘 이해하시고 결혼 전부터 항상 남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남편은 외동딸로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과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각종 절차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러다가 3년 전 남편의 아버지가 몸값이 많이 올랐어요. 남편의 말대로 저는 선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선물에 대한 느낌은 강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도한 것 같아서 나도 너무 안도감을 느꼈다. 솔직히 지금은 외롭지만 안도감이 더 강해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댁에 홀로 남겨질 정도의 규모였다. 과학적인 배경을 가진 부부인 남편과 저는 시댁과 가깝게 살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연금과 시아버지의 유산으로 생활했지만 가끔씩 나타나서 고급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자녀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으려고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싶었지만 최근 어머니의 범죄가 극심합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회계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의 남편은 시어머니의 횡포로 유산을 낭비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여깁니다. 아마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은 돈에 엉성한 시어머니에게 엄하게 대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인데 나에게 그런 형식적인 의견을 내놓는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큰아들을 만나서 자랑하려고 하면 큰아들이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늘 거짓말을 하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처남은 어머니와 남동생의 은밀한 관계를 보았는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간 대단했습니다. 그런 형이 있어도 남편은 여전히 그 형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내 동생은 성격은 착한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동생이 달라졌다고 한탄한다. 언니가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멈춰서 신호를 보냈다. 흥분하세요. 근처에 사는 처남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으면 그는 또한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나를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다고 멸시했습니다. 가까이서 만나면 비아냥만 할 텐데 시어머니도 내 시어머니니까 내 말에 동의할지 궁금하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과 그 아내에게도 같은 또래의 딸이 있는데 이웃과 시어머니가 둘을 비교하며 내 딸을 더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나는 항상 무언의 모욕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고대하고 있는 딸아이는 밝고 솔직한 성격으로 친구도 잘 사귀고 있습니다. 착하고 생각이 깊은 아이입니다. 남편과 나는 이전에 했던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어머니나 이웃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남편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들려주었다. 치카코는 우리 딸이 유명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놀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을 같은 초등학교에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게 다야. 내 처남은 내 거야. 아무래도 그는 아내의 뻔한 성격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치카코는 딸에게 입시를 강요한 것 같다. 애초에 처남이 입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체입니다. 남편과 저는 딸의 입시를 앞두고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치카코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마치 심각한 문제라도 되는 양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는 시오리상의 딸이다.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그에 비해 소타로짱과 치카코상의 딸들은 다르다. 나는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치카코는 나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랬다. 너처럼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분명 시험에 실패할 거야. 딸은 시어머니의 심술궂은 말투에 슬픈 표정으로 내 뒤에 숨어 있다. 이를 보고 주먹을 불끈 쥐던 남편은 화를 내며 웃었다. 진정하세요. 엄마 은의 소중한 아내와 딸을 놀리지 마세요. 그러나 남편은 내 목소리에 아무리 웃어도 내가 아무리 노려봐도 시어머니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도 상관하지 않으신다. 그녀와 치카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악하게 웃었다. 이렇듯 시어머니는 거절할 때마다 딸을 놀리고 큰아들의 딸만 사랑한다. 딸은 할머니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우리는 슬퍼 보이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이는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봅시다. 엄마 아빠가 꼭 지켜줄 거예요. 우리 딸은 마침내 우리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딸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격려해왔습니다. 나는 내 딸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믿습니다. 남편과 저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입학시험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드디어 사립초등학교 합격자가 발표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긴장하면서도 딸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믿고 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내 딸은 성공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장남의 딸 부부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기모토 치카코는 그 결과에 분노하여 사기가 있었다고 나에게 불평했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더러운 속임수를 쓴 게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딸이 그 유명한 초등학교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나를 잡아먹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치카코 옆에 앉아 있었다. 키모토가 큰 소리로 소리친다. 좋아요. 왜 당신의 딸은 시험에 합격했는데 수타로의 딸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나요? 귀하의 성공을 장남과 그의 아내에게 물려주십시오. 남편과 저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키모토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키모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저는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시부모님이 딸들의 입학을 축하한다고 해서 꼭 오라고 하더군요. 키모토 니토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육원장 시절부터 딸을 욕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은 부당하다며 욕하던 키모토가 갑자기 딸을 축하한다. 당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손녀아이를 돌보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어머니에게 아무리 아기 취급을 당해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나는 약간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딸을 축하해준다는 기모토의 말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했다. 그는 정말 그것을 바랐던 게 틀림없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태도를 바꿔서 손녀아이를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해주고 소중히 여겨주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입학 축하잔치가 시작되자마자 그 소박한 소망은 곧 현실이 됐다. 나는 당신을 분쇄할 것입니다. 축하 행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장남 부부의 딸과 딸에게만 호화로운 선물을 주셨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자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불분명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꽤 지식이 풍부하다. 무엇에 그렇게 놀랐나요? 사기를 당해 좋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 왜 축하 선물을 주겠는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정말 무서웠나 봐요. 딸아이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내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후 그는 몰래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본능적으로 부르짖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키웠다. 나를 붙잡은 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울음을 참기 위해 애썼다. 입술마저도 창백했다. 그 소녀의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옆에는 남편이 두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작은 소망이 많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그녀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던 것 같다. 그랬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에게 더욱 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게다가 마이는 실제로 켄타로의 아이가 아니다. 시오리 씨, 당신은 불륜 상대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치카코는 시어머니의 말에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치카코의 갑작스런 행동에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녀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치카코는 계속 천박하게 웃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다. 나는 그의 차가운 눈빛에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고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랬다. 시어머니는 너무 겁이 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꾸며낸다. 그리고 그는 뱀처럼 차갑고 뒤엉킨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자, 치카코. 소심한 모습으로 보아 두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나뭇잎을 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혼내고 경솔한 말로 저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잔인함에 내 몸과 영혼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내 옆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던 남편이 딱 한마디만 중얼거렸다. 이제 이해합니다. 집에 가자. 시오리의 춤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이런 곳에 온 것이 어리석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남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는데 마치 치오바 우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랬다. 호프는 그 목소리에 잠시 놀란 듯 표정을 지었지만 다음 순간 패배감을 느끼며 소리쳤다. 무엇, 안타깝게도 제 아내와 손자는 낯선 사람입니다. 매달 30만 엔씩 보내는 치카코를 팔로우하세요. 그래요. 저는 저와 제 딸을 조롱하고 즐겁게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로부터 제 딸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떠났다. 그러다가 우리가 현관문을 나서고 있을 때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한 부부가 겁에 질려 우리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말을 걸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것을 감추려는 듯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위에서 명령하십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치카코를 바라본다. 그러자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와 단절됐는데 왜 다른 사람의 관계여야 합니까?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형부와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대신 오빠들이 딸들을 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아이 바로 내 형제들이에요. 믿을 수 없어도 너무나 담담하고 침울한 말투로 말하는 남동생을 바라본다. 형이 나를 진지하게 쳐다본다. 나는 내 처남이 그의 남동생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형부 마음속으로는 동생이 아무리 나쁜 대우를 받더라도 결코 그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런 경솔한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어머니와 동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다시 알게 된 처남은 동생을 돌아보는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랬다. 한동안 집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 서둘러 현관문으로 달려가는데 밖에서 시어머니가 문 열어라, 아이타로 라고 외치며 다가왔다. 나는 나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너무 시끄러워서 서둘러 문을 열었더니 엄청난 힘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그녀의 남편과 형부도 소란을 듣고 문으로 왔지만 그것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형부에게 엄청난 힘으로 달라붙는다. 언제까지 엄마를 불편하게 살게 할 건가요? 송금 금액을 빠르게 이체하세요. 나에게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치카코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치카코 씨, 저에게 먼 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제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치카코는 시어머니의 강인함에 정신이 팔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곳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며 눈을 흩뜨렸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카코의 태도가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러다가 그 자리의 진지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에 의구심을 느꼈나 보다. 시어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씩씩하게 단어 하나하나에 구두점을 찍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치카코 씨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으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비꼬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평소에 거만한 말투와는 전혀 다른 말투로 동요하셨다. 그는 기절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멍한 눈빛을 보면서 나는 과거 나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두려워 항상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뜬금없는 말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다는 뜻이다. 오히려 온화한 태도를 보였고 최악의 경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미성숙한 태도로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에 나는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고 왜 지금까지 이 사람과의 갈등을 그토록 두려워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보내는 사람은 나였다. 높은 열량비도 제가 책임졌습니다. 아마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을 뜨다 축하받으러 오셨나요? 무슨 일이야? 소타로, 시끄러워요.
엄마한테 불순종할 생각이야. 난 이미 결정했어 그랬다. 나는 켄타로 일행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 우리는 그 말을 막으려는 듯 재빨리 문을 닫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쓰라린 마음을 느꼈다. 더욱이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계모로부터의 해방감에 빠져들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온 후 딸과 나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는 다급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어서 둘 다 안타깝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밖으로 이번에는 남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학대하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는 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미안해, 마이. 엄마는 약해서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러자 딸이 나를 더욱 꼭 안아주었다. 아직 청순한 소녀의 가느다란 어깨는 작다. 매 순간 떨리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만지다. 그러자 남편은 더욱 힘을 내어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남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깨웠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시오리와 마이뿐이에요.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남편의 확고한 약속의 말이 나의 결심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난 항상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어. 나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즉시 시댁의 높은 물과 난방비를 지불하는 것을 중단하고 돈을 돌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에 형부와 처남이 우리 집에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시댁의 전기와 수도, 가스가 나갔고 시어머니는 나에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곤경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공공요금을 당장 지불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의무를 다해라. 약속을 잊었나요? 시어머니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그러나 다음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시어머니는 맹렬한 부인의 말을 내뱉는다. 으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화낼 리가 없어. 저기, 치카코 씨,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해준 건 당신이었지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치카코 씨. 치카코는 어색하게 시어머니에게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착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악마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깨를 푹 숙이고 중얼거리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실 지하 사업은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치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시어머니와 치카코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치카코는 항상 자기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랬지만 현실은 아버지 회사가 빚이 늘어나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 가장하고 가장했다. 자기 집이 부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버린 시어머니는 분명히 그는 치카코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치카코의 가족은 이를 거부한다. 그러나 자신의 거짓말을 만회할 수 있었던 이 치카코는 남편인 처남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돕고 싶은 나의 소망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남동생과 그의 아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도왔고 그 비용은 내가 지불했습니다. 나는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치카코의 망가진 소원으로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처남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처음 이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무리한 요청에 대해 시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곤란할 것 같아 남편에게 이 생각을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다. 물론 단순히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런 마쿠의 지원을 통해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이 고마워해주기를 바라는 속셈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해해요. 엄마, 나는 오랫동안 치카코의 어머니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다쿠나는 이를 믿고 싶지 않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모르는 말로 나를 욕하더군요.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 부모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처럼 터무니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나의 부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나의 진실한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나의 시어머니를 향하여 한 번은 남편이 차분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오리는 부자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고 일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대로 계속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 소중한 자산을 선의로 어머니를 부양해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얼음처럼 차가운 아들의 말을 통해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오만함과 잘못된 편견을 깨닫는다. 그는 알아차린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신음소리를 낸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상쾌해진 것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감정은 갑자기 심연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그 정도 여유가 된다면 빠르게 용돈 이체하고 온숙이 납부하세요. 그러자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어머니는 우리의 시선에 굴복해 터무니없는 고백을 한다. 글쎄요. 당신 아버지의 유산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전 시어머니께서 의심스러운 전화에 속아 큰돈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계모는 마지못해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절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치카코 씨 시어머니는 일회용줄을 놓고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치카코는 치카코. 그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 남겨진 유해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남편과 진지하게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 미래의 시어머니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두 아들의 결정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결국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됐다. 투자 사기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큰아들의 가족을 습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에게 속았다고 하소연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때로는 고인의 유해가 집 전체를 처마 분위기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 남편은 오빠의 말에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뒤인 4월, 딸의 입학식은 무사히 끝났고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나 치카코로부터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 그런 느낌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내 딸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행복하게 학교에 갑니다. 매일매일 커다란 새 책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서둘러 학교에 가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과 나는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내 딸은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딸아이가 초등학교 생활에 익숙해지자 남편과 저는 갑자기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나는 비밀리에 논의할 일이 있어서 집에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나는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은 정년을 연상시키는 우울한 어조로 시어머니에게 짧게 말을 건다. 우리는 어머니에 의해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의 황동을 생각하면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질문을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단지 어머니의 연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유족연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0만엔 수당은 도대체 무엇에 쓴 겁니까? 사라질까 봐 떨리네요. 어쨌든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 우리 명문 초등학교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딸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눈치채는 데다가 얘라고 말도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 넌센스입니다. 전자는 나와 남편의 아이인 쇼가미 노보루입니다. 나는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내 아내와 딸은 모두 나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끔찍하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학교로서는 그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결심하고 강제로 이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명문 가문의 명성은 훼손됐다. 귀하가 당사의 요청을 더 이상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우리는 비양심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기 교장은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나를 밀어낸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터벅터벅 학교를 나갔다. 그러나 나와 남편은 마음속에 어떤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혁신이 있었습니다. 챔버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도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 축하 행사에서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장한 규모가 확립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번 범인은 더 이상 규모 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표시했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고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한을 정하고 딸을 전학시켜야 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헛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딸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숨어 몰래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꼭 범인을 찾아내 전 학교 생활을 지켜주세요. 약속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행복하게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미소를 빼앗을 수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장에 의해 경찰과 상담하는 것을 제지당했습니다. 누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한 그냥 포기하고 그를 전학시켜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우울했고 학교가 무자비하게 부과한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딸에게 전학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 마이.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 네, 재미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고 게다가 그것은 내 딸의 미소를 더욱 어두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강한 슬픔을 느꼈고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맞대고 울고 있는 나를 보면 점차 소녀의 표정이 변한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딘가 아프나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굽혀 딸을 바라보세요. 그러자 남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딸에게 사과하며 사실을 말합니다. 마이, 미안해요. 엄마 아빠를 용서해주세요. 마이는 재미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전학을 가야 한다. 그러자 우리의 상황에 당황한 딸이 말했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은 구겨지고 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마이, 나 방금 친구 생겼어.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 그때부터 딸은 매력이 생긴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그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고열이 나고 병이 나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얕은 잠 속에서도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엄마, 제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왜 학교에 갈 수 없나요?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다.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지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다시 교장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북마크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다. 남편은 인터폰을 바라보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란 듯 목소리를 냈다. 형제, 기가 타는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켄타로 씨, 사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기카타는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숨이 차던 니치아도 도착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짜증나. 나는 내 어머니와 내 잘못에서 눈을 돌린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의식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백한 내용이다. 켄타로, 정말 미안해. 그들이 당신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곳은 바로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기가타는 들고 있던 가방을 파헤치며 소리쳤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럼 거기서부터
지하실에서 학교를 부르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 이를 방어선으로 들은 지하실은 얼굴이 붉어지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걸 만들어 보자. 오디오를 편집하셨습니다.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지하실의 오만한 태도는 뭉클함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그러자 기가타도 지하실을 더욱 구석구석 뒤지는 듯 똑같이 했다. 그는 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녹음도 해드려요. 게다가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녹음이 되어 있어요. 문서의 데이터도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가타가 두꺼운 서류 더미를 꺼냈다. 그리고 그와 맞서던 중 그는 땅을 흔드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실, 당신은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죠. 그렇죠.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기가타는 크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치카코, 당신과 당신의 가장한 사람에게 의사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의식. 치카코는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지 당황해서 울면서 그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기, 용서해주세요. 소타로 그 사람은? 재능도 있고 게다가 기부도 하더군요. 왜 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말썽을 일으킬 수 없다. 에네. 이기적으로 구걸하는 아내에 대해 기가타는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본다. 그리고 마치 감정을 잃은 듯 의식은 파란색이며 업무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괜찮아요. 혜택을 받기는커녕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자신이었다고 한다. 학교와 학부모 앞에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동생과 그의 아내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가타의 무자비한 명령에 치카코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우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시 학부모 교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람피운 상대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을 뿐이죠. 치카코는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합니다. 치카코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 치카코는 그 당시 다른 부모님들로부터 극심한 쫓김을 받았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다. 나는 무엇입니까? 치카코는 중상모략을 당한 우리 딸을 향해서도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는 더 이상 치카코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전학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의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딸 친구들의 부모님도 상황을 이해했다. 그는 가족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딸은 학교로 돌아와 활기차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모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 처남과 아내는 이혼했다. 나중에 처남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처남이 이혼할 당시 바람을 피운 처남에게 양육비와 의사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처남은 치카코와의 관계를 부인한다. 그런데 처남이 조사를 못해요. 내 처남은 자신이 연구한 몇 가지 멋진 증거를 나에게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일 경우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형부는 당황했고 나는 마지못해 형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고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치카코의 의사진료비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스캔들은 어디선가 나온 것이다. 이를 알고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처남과 처남 측 모두 이를 부인했고 결국 그는 기사난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처남의 관계자로부터 정보가 유출됐고 내 처남이 미티어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카코는 친정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 무렵 우리 부모님 회사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한 것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치카코는 남편의 처남에게서 받은 양육비를 생활비로 사용한다. 그는 부모님이 빚진 빚을 갚으며 꾸준하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놀랍게도 치카코가 모든 것을 잃은 인생에서 과시하고 거짓말하던 과거를 먹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장남과 아내가 이혼했다는 충격의 규모는 게다가 제가 사랑하던 큰아들의 딸이 다른 사람의 아이였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욱 놀란 것 같았다. 처남은 과거의 차별적 태도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긴급 상황 발생 시 그 말에 지하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떨면서도
나는 모른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면모를 지닌 아내를 향해 기계터는 무자비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 딸이 아니고 나와 바람피운 사람의 아이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가타는 완전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선물로 종이 한 장을 꺼내자 기계터는 이것으로 그의 아내와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회피하더라도 여기에 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우리에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게다가 기카타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그는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시오리 씨는 사실 그 당시에 켄타로에게도 DNA 검사를 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마이짱은 확실히 그녀가 토시오리의 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를 노려보며 의식을 거행했다. 반면에 치카코는 우리 딸이 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확고한 입장을 내세우는 기카타에게서 치카코는 서둘러 시선을 돌린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치카코는 마지못해 그는 자신의 편을 인정했다. 결국 어쩔 수 없겠죠. 라이드가 방해가 되어 사과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남편이나 나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하나뿐인 손주가 된 딸에게 어울리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 집에 갑작스럽게 침입한 규모, 그러나 딸은 할머니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며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도 나도 시어머니와 딸을 합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남편이 인터폰으로 차갑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시어머니는 울면서 빚이 있으니 다시 도와달라고 합니다. 형부는 모호한 투자 이야기에 장모님이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TV 쇼핑 결제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상환 계획을 세우려 해도 평소처럼 새로운 수입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무래도 처남도 도와주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린 게 틀림없어요. 분명 우리에게 손자 문제에 관해 도움을 청하러 왔을 겁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집에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그게 다야. 시어머니는 진실을 접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 후 강제로 빚을 갚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몸에 집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처남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악화된 것 같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나를 싫어하고 손주들에게도 대우받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외로운 시어머니. 하지만 이것도 시어머니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가족은 그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보다 더 잘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휴일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이 평온한 가족의 상황을 바라보며 가족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행복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러겠다고 다짐하면서 나는 매일을 산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른 우리는 돌려보낼 돈이 부족하여 남은 돈으로 새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된 결과일 것이다. 남편은 내 배에 손을 얹은 채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앞으로도 좋은 북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새로운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큰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딸은 그녀는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축하해요. 우리 딸은 매일 밤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줍니다. 그는 또한 나를 도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자라서 좋은 언니가 될 것 같아 기쁘다.